라이프 스타일 크리에이터 리즈입니다. 농부님들 요즘 개강 시즌이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대학생 분들이 아이패드 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세요. 이게 좋긴 좋아 보이는데 내가 샀을 때 정말 잘 쓸 수 있을까? 그리고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더 잘 쓸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이패드 진짜 잘 쓰는 대학생분을 모셔봤습니다. 제가 1년 전부터 공들여 섭외한 분이세요. 와! 안녕하세요. 저는 리즈님 유튜브 벌써 4년차 무역학도 가연입니다. 저는 전북대학교 무역학과에 재학 중이고요. 공부 관련 게시물로 올리는 인스타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무역학도 가연님의 아이패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보러 가보실까요? 꾸꾸! 우리 가연님이 어떤 아이패드 사용하고 계신지 아이패드 소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아이패드 7세대 10.2인치를 사용 중이고요. 애플 펜슬은 자연스럽게 1세대를 사용 중입니다. 아이패드 7세대를 구매할 때는 비싼 제품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일단은 저렴한 걸 사고 나중에 필요하면 프로로 업그레이드 하자라는 마음을 쓰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만족 중입니다. 액세서리는 애플 정품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 그거를 사용 중이에요. 불은 사악합니다. 그렇지만 사용을 하면 굉장히 키보드하고 연결 호환성 문제도 딱히 없고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어서 이거를 사용 중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무래도 대학생이기 때문에 필기감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살짝 홍보 같지만 넬나의 종이 필름을 사용 중이고요. 그다음에 애플 펜슬은 실리콘 커버, 이것도 넬나 제품입니다. 그리고 펜촉은 넬나 애플 펜슬 펜촉 라이트를 사용 중인데요. 아무래도 이게 종이 질감 필름하고 궁합이 잘 맞아서 같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좀 소음이 있다는 게 단점이지만 이 정도 필기감이면 소음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사용 중입니다. 사각사각한 느낌을 좋아하시구나. 네. 저는 뭔가 이게 되게 PPL 같고 그래서 약간 이게 뭐야 갑자기 이런 분들이 계실까봐 부가 설명을 하자면 이 넬나에서 나온 제품들을 다 쓰고 계시잖아요. 이게 넬나 스카우트라는 넬나샵 앰베서더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용하고 계신 건데 실제로 구매하셔서도 많이 사용을 하셨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것도 사용 중이시고 네 근데 다 마음에 드셔서 사용하시는 거니까 아니었으면 다른 거 쓰셔도 정말 좋아요. 정말 좋다고요. 잘 써주셔서 감사하고 이게 저도 진짜 공감이 되는 게 저는 처음에 6세대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6세대는 9.7인치 화면이었고 제일 저렴한 보급형 기기였는데 그걸 샀던 이유가 똑같은 이유였어요. 제가 나중에 아이패드 잘 못 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했었고 가격대도 좀 그래도 비교적 저렴해서 그때 당시에 한 50만 원대 정도에 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잘 쓰면 업그레이드 하자 그렇게 했었고 지금은 정말 잘 써가지고 업그레이드를 막 마구마구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키보드 폴리오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타이핑이랑 필기랑 둘 다 이제 비중 있게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폴리오 케이스 비싸지만 추천드려요. 키보드 따로 갖고 다니는 것도 저도 해봤는데 이게 역시나 갖고 다니는 번거로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가연님이 어떤 아이패드 쓰는지 알아봤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쓰고 있는지도 알아봐야겠죠? 우리 가연님 아이패드 어떤 앱 쓰는지 너무 궁금한데 그리고 어떤 시간대에 활용을 한다든지 뭔가 나만의 루틴이 있다면 그것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아이폰의 기본 어플인 미리 알림, 메모, 단축 이렇게 해서 하루를 계획하는 용도로 이 세 가지 어플을 많이 써요. 그리고 굿노트로 하루 계획한 거를 기록하는 해서 굿노트를 쓰고 아니면 수업 필기 할 때 씁니다. 노타빌리티는 아무래도 녹음 기능이 있는 필기 어플이기 때문에 수업을 들을 때 만약에 조금 내가 집중이 덜 되거나 아니면 조금 일하거나 그럴 때 녹음을 켜놓고 필기를 하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노션을 자주 쓰는데요. 이것도 리즈님 덕분에 알게 된 어플이에요. 노션은
계획부터 기록 뭐 이런 거에서 올인원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대학생활 전반적인 계획이나 대외활동 기록 이런 거를 쓰고 있습니다. 방금 소개해주신 이 앱들을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까요? 네. 먼저 노타빌리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노타빌리티는 가장 큰 특징이 녹음 기능이잖아요. 네. 그 녹음과 필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건데 저는 그래서 전공 과목들을 이렇게 분류 노트로 해서 사용 중이에요. 그래서 전공 과목을 보면 이 중에 경제학 언론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페이지가 이렇게 있고 이 녹음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수업을 들을 때 이걸 켜놓고 수업을 듣고 그때그때 필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다가 명시적 비용하고 암묵적 비용이 살짝 기억이 안 나요. 그럴 때는 녹음해놓고 이때 여기서 여기를 클릭하면 그때 당시에 녹음이 재생되는 거죠. 그래서 수업을 나중에 듣고 나서 뭔가 잘 모르겠을 때, 기억이 잘 안 날 때 이런 표시를 해둠으로써 다시 들을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입니다. 장점이라 함은 아무래도 이게 녹음이 교수님 목소리만 녹음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이제 그 주변 상황도 녹음이 되고 제가 만약에 필기를 했을 때는 그 필기 소리까지 녹음이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 점은 아쉽다 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추가로 녹음에 좀 민감하신 교수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양해 말씀을 구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 진짜 근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저 대학교 때 네. 한창 공부할 때는 아이패드에 애플 펜슬이 없는 때였어요. 그래서 아이패드가 있었지만 그거를 그렇게 크게 활용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다. 요즘 좋은 앱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공부만 해라. 일단 더 이상 탓을 할 수 없어요. 뭐가 없어서 공부를 못했다 이런 맞아. 탓을 할 수 없어서 좀 그렇고 저는 이렇게 노타빌리티를 사용합니다. 이제 굿노트를 한번 살펴봅시다. 굿노트를 제가 아무래도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은데 필기를 할 때 사용을 하고 있어요. 방금 노타빌리티는 수업을 들을 때 사용하는 앱이라면 이거는 수업을 듣고 나서 예를 들어 고사 기간 때 자주 사용하는 어플입니다. 경제학 언론 똑같이 필기 노트를 보면 저는 인덱스 노트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인덱스 노트를 사용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아무래도 인덱스 노트는 이렇게 버튼 누름으로써 단원 이렇게 한 번에 갈 수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경제 과목은 단원이 끝난다고 해서 그 단원이 아예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3단원을 공부할 때는 1단원하고 2단원이 베이스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과목이더라고요. 그래서 3단원 노트 필기 하다가 모르는 거 있을 때 그냥 바로 쉽게 일단 뭐 생산비용 이런 거구나 다시 3단원으로 돌아가고 이런 점에서 인덱스 노트를 자주 쓰는 것 같아요. 인덱스 노트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레이아웃이 다양하다는 게 특징인 것 같은데 저는 옥스포드 양식을 가장 사용을 하고 있고 필기를 한 다음에 PPT 파일에서 제가 도저히 좀 그리기 어렵다거나 아니면 조금 힘든 거 있으면 PPT 파일을 캡처해서 그걸 여기서 이미지 붙여넣기 하는 방식으로 인덱스 노트를 사용 중입니다. 실제로 시험 공부할 때 인덱스 노트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고 이로 인해서 조금 많이 효과를 본 것 같아요. 그렇게 성적이 쑥쑥 올랐나요? 성적이 아주 쑥쑥 올랐습니다. 근데 글씨를 네. 되게 잘 쓰는데 네. 뭐 팁이 있나요? 글씨를 제가 원래는 진짜 못 썼어요. 이거 보여드리자면 정말 글씨가 이런 스타일? 잘 썼는데. 만족을. 야, 글씨가 되게 네. 제 기준에서 조금 안 좋다고 생각을 해서 네. 제가 쓴 게 그 넬나의 새낙을 이것도. 자주 썼었어요. 그래서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거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나하나 다 쓰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쓰면서 조금 글씨를 쓸 때 차분함 이런 것도 배우게 되고 조금 정갈해진 글씨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글씨체가 이제 조금은 뭐 이렇게 아직 살짝 마음에 들진 않지만 나 너무 맨날 볼 때마다 너무 예뻐가지고 와 그래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새나그를 연습을 열심히 하셨군요. 절대로 제가 새나그를 보여달라고 시킨 게 아닌데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필기노트에 이어서 굿노트에서 가장 많이 또 사용하는 게 바로 그 하루 계획을 기록하는 데 많이 써요. 제가 2022 넬나다 해서 2020부터 총 와. 3년째 넬나다를 사용하고 있는데 와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죠? 2020년도하고 2021년에는 프로를 썼고 아. 이번 연도에는 라이트를 썼어요. 아.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네. 좀 극단적인 예시긴 한데 프로를 썼는데 사용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아, 여기가 비어 있어서. 맞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목표나 태스크 쓰고 여기는 그냥 버리는 용도? 다른 분들 보면 굉장히 잘 쓰시는 것 같은데 제가 좀 귀차니즘이 좀 많이 심한 사람이어가지고 이 태스크 용도만 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빈 공간이 많아지니까 아무리 스티커로 채워도 이제 점점 한계가 느껴지고 이렇게 멀리 하게 되는 아, 사회적 알죠, 거리두기처럼. 알죠. 그래서 이번에 넬나가 나왔을 때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요. 다다익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프로를 사야 되나? 이번에는 그래도 열심히 잘 살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프로 살까 했는데 이걸 보고 정신 차렸습니다. 이렇게 사면 안 되겠다. 근데 저도 약간 프로병이 있어요. 근데 근데 나한테 맞는 게 최고 좋은 것 같아요. 맞아. 이게 좀 프로 라이트 베이직이 있는데 뭔가 라이트를 쓰면 넬나다 뭔가 그래도 프로 쓰면 더 잘 쓴다고 그게 있지 않을까? 잘 쓰지 않을까? 조금 더 나다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나에게 맞는 다이어리가 가장 그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일 위주로 돼 있는 넬나다 2022 라이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데일리 페이지가 없고 위클리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도 제가 자주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원슬리 페이지도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와. 이런 것도 다 인덱스 붙여서 활동하는 거 아. 쓰고 그다음에 일정을 계획하는 데 쓰고 있고요. 위클리 페이지로 가면 손글씨가 이쪽 부분 말고는 다 텍스트예요. 제가 아무래도 2022년 계획 중 하나가 매일 계획하고 기록하는 삶을 살자인데요. 손글씨로 쓰다 보면 아무래도 미뤄지는 일이 많아가지고 한 번 미루면 끝도 두 번 없죠. 미뤄지고 내일 써야겠다. 다음 날로 미뤄져. 하다 보니까 점점 비워지는 거예요. 물론 손글씨로 쓰는 게 나의 감정을 담고 내가 기록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긴 하지만 일단은 습관을 먼저 잡자 해서 텍스트로 주로 씁니다. 키보드로 하나하나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제가 단축어 기능을 활용해서 써요. 다음 앱인 단축어 설명하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일기 작성하는 법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이제 단축어 어플을 사용을 하는데 단축어 보면 제가 사용하는 거는 이렇게 4개예요. 두 가지는 이 한 가지 합친 거고 일기 작성 단축어를 많이 쓰는데 단축어를 보면 사진 합치고 복사는 제가 일기를 기록할 때 사진을 조금 넣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오늘 중요했던 사진이나 뭐 재밌었던 사진을 복사해서 그 다이어리에 붙여 넣고 그다음에 이 다이어리 단축어를 실행을 하는데 이 다이어리 단축어는 유튜브에 다른 분들이 많이 공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운받아서 쓰는 편이고 이렇게 날씨하고 제 기분을 표현할 수 있고 이거를 이렇게 받아서 나중에 메모로 됐을 때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날씨, 기분, 제 한 줄 평, 할 일 목록 이렇게 해서 단축어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단축어를 직접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미리 알림을 사용합니다. 오늘 할 일에 이렇게 적어줘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만약에 완료를 했으면 이렇게 선택을 다 해줘요. 선택을 다 하고 얘는 못했어 만약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단축어를 제가 또 즐겨찾기로 해서 바로가기 추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기 작성 단축어를 선택을 하면 사진을 고를 수 있게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사진을 먼저 이렇게 고르고 그 다음에 얘를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두고 그 다음에 날씨하고 제 기분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날씨 선택해주고 기분 행복합니다. 하고 그냥 간단하게 적어볼게요. 이렇게 적어주고 그럼 단축어가 알아서 메모장에 이렇게 만들어줘요. 아까 복사했던 거를 붙여넣기 하면 그림까지 사진, 날씨와 기분, 한 줄 평, 할 일 이렇게 적는 거.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제 애플의 기본 기능인 핸드오프 기능을 활용해서 이 아이폰에서 복사를 한 다음에 굿노트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휴대폰에서는 계획을 작성하고 아이패드에는 기록을 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다른 단축어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이폰에서 사용하는 건데 같이 연동이 돼서 아이패드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굿모닝이라는 단축어예요. 이거는 부러움에서 먼저 시작됐어요.
뭔가 음. 아이언맨 이런 거 보면 아하하. 아침에 자비스. 맞아요. 다 말해주잖아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만든 단축어인데요. 현재 위치에 현재 기상 상태를 가져오기 한 다음에 텍스트로 제가 마치 비서가 말해주는 것처럼 써요. 가연님 좋은 아침이에요 하면 얘가 이거를 다 읽어주는 거죠. 이 텍스트 말랑. 이거는 여기 검색해서 네. 하면 다 나오니까 아. 다른 분들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오늘은 몇 요일, 그 다음에 현재 시간은 뭐뭐입니다. 현재 기온 말해주고 체감온도 말해주고 강수 확률 그리고 모든 캘린더 이벤트 찾기에서 시작일이 오늘이거나 완료일이 오늘이거나 이런 거는 또 여기에다가 캘린더 치면 네. 찾기 나오거든요. 네. 해서 얘를 추가해 준 다음에 네. 이 캘린더 이벤트를 개수로 가져와요. 이 변수로. 네. 그래서 이 개수가 만약에 0과 같으면 오늘 일정은 없다라고 말을 하고 그래서 만약에 아니라면 오늘 일정 몇 개가 있네요 라고 자동으로 말할 수 있게끔 끝나면 좋아하는 노래를 들려드릴게요 한 다음에 오늘 뉴스레터를 읽어보시겠어요? 라고 말을 하게끔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뉴스레터를 좀 자주 읽으려고 하는 편인데 아무래도 메일을 직접 들어가서 이걸 확인해야 하는지라 굉장히 또 얘도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으로 할 수 있게끔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자동으로 뉴스레터가 오는 메일을 열어주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해보면 가연님 좋은 아침이에요. 살짝 AI 같은 아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이고 현재 시간은 11시 59분입니다. 현재 기온은 섭씨 3도이고 체감온도는 섭씨 1도이며 강수 확률은 0입니다. 오늘 일정 한기가 있네요. 좋아하는 노래를 들려드릴게요. 오늘 뉴스레터를 읽어보시겠어요? 음악 나오고 그다음에 뉴스레터가 나오는 거죠. 저작권 때문에 끊고 와. 센스쟁이. 뉴스레터 이제 몇 개만 소개하자면 네. 저는 어피티 아무래도 무역학과다 보니까 오 역시. 경제 관련 뉴스레터를 읽으려고 구독을 하고요. 제가 교직 기술을 하고 있어서 이제 교육과 관련된 뉴스레터, 링키레터라는 거를 자주 읽습니다. 에비토크라고 해서 습관 관련 뉴스레터예요. 그래서 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싶어서 이런 것도 구독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단축어 기능 활용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여기에 갤러리 같은 데 보면 네. 애플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단축어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또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교 가자 집에 갈래 이 단축어인데요. 와. 제가 학교를 갈 때 네. 자동으로 카카오맵에서 그 경로를 따지고 아. 몇 분 걸리는지 알려주는 거죠. 휴대폰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학교 가자 얘를 딱 누르면 어떻게 갈래 해서 걸어서 갈 건지 대중교통으로 갈 건지 떠요. 제가 만약에 걸어서 간다고 하면 이 현재 위치를 파악을 해서 네. 이렇게 아. 거리로 뭐 1시간 7분이 걸린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와. 학교를 갈 때 굉장히 편하게 단축어 하나만으로 학교 어떻게 갈 건지 잘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노션을 설명드릴게요. 노션이 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유튜브에 이것도 많은 분들이 공유를 해주셔서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 유니버스 해가지고 저의 큰 워크페이스를 한번 만들었어요. 제 학업, 활동, 별도로 하고 있는 일 이렇게 해서 사용 중인데 이 위젯 같은 경우는 그 노션 위젯을 제공하는 인디파이라는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위젯 추가해서 사용하면 될 것 같고 저도 날씨나 디데이 같은 위젯을 추가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학 활동을 할 때 계획을 노션으로 세우는 편인데 작년 2학기, 이번 학기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중점으로 생각을 해야 되나 학점 유지하기, 두 전공을 생각해보자 하고 이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또 조교님한테 물어볼 거리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따로 수강신청 계획이나 교직이수 문의해서 불러보면 뭐 이런 거 다 해서 정리해. 조교님한테 이거 들고 가져가서 어. 이거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하나씩 물어보는 타임이었어요. 학기 중에 할 일은 이렇게 크게 뭐 토익, 뭐 컴퓨터 활용 능력, 평화통일 공모전 이런 거 이거는 그냥 기본 파일이고 이거를 과제 점검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요. 태그를 해서 무슨 과목인지 하고 주제, 마감 날짜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 꼭 파일을 여기 업로드하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요즘은 수기 과제가 별로 없잖아요. 과제물을 항상 업로드 해놓고 필요하면 그때그때 다운을 해서 맞아. 받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대외 활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국립대학 유성사업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데 와. 여기 보면 뭔가 일할 때 잘 사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안 태그, 카드뉴스 영상 해서 이름 붙이고 그다음에 파일 하고 이 링크를 붙여놓는데 이게 노션이
가장 극대화될 때가 저는 협업 작업을 할 때가 가장 맞아요. 극대화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페이지를 작성을 하고 이 공유 버튼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 링크를 보고 여기에 참여를 할 수도 있고 이걸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노션을 이렇게 활용하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건 제가 작성해 놓은 거고.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노션을 잘 모르는데 네. 이렇게 넬나 크루나 스카우트로 활동하면서 이렇게 공유를 해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아 리즈님이 뭐 이런 갤러리 방식을 사용하셨구나. 나도 한번 사용해보자. 그래서 이게 테이블을 여러 개 만든 다음에 그 테이블을 관계를 만들어 놓으면 그 한 테이블 안에서 여러 개의 테이블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되게 복잡한데 이건 제가 나중에 노션 영상으로 좀 들고 맞아요. 와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동으로 나중에 포트폴리오처럼 네. 이렇게 정리가 돼서 너무 좋습니다. 공유로 같이 하다 보니까 제가 나중에 제 업무를 보는 것도 있지만 다른 스카우트 분들이 아, 이렇게 사용하셨구나 네. 이런 걸 보면서 제 포스팅도 조금 수정도 하고 이런 점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자주 사용하는 앱들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무역학도 가연님의 아이패드 활용법을 한번 이제 탈탈 털어봤는데요. 진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많은 대학생 농부님들에게 빛과 소금 같은 존재.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패드 살까 말까 고민 중이신 분들, 그리고 갖고 있는데 잘 활용을 못해서 고민이신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뭔가 안 그래도 신학기 시즌이라 많은 분들이 아이패드 구매를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좀 가격이 좀 맞아요. 나가는지라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솔직히 화면이 작은 미니를 제외하고는 7세대, 뭐 8세대부터 에어, 프로까지 다양한 분들이 활용만 잘하면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기종을 사냐보다는 내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특히 리지님 유튜브 보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나도 즐거웠고 리지님 만나서 너무나도 좋았고요. 앞으로도 함께 나다운 생활을 같이 꾸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와 진짜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진짜 어떤 기계를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하긴 중요하죠. 초기 비용이 드니까. 근데 그거보다는 내가 어떻게 잘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시고 결정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가연님의 꿀팁 알아가시고 여러분도 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가기 전에 구독하기, 알람 설정하는 거 잊지 마시고 댓글로 많이 응원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 안녕!